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미웠다는 말도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스스로를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복수는 분노도 눈물도 아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만의 응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복수는 완성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침묵의 칼날 앞에서.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일까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상처 입었다고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을 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을 감추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배신, 되돌릴 수 없는 무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지 말고 싸우라고, 감정을 표현하라고, 상처를 드러내라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억은 속으로 감추고 그저 평온하게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수는 시작됩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쉽게 죄책감을 지워내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자다. 당신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멀어졌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애쓰지 않기로, 감정을 증명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이제 고통은 무기가 되고 침묵은 칼이 됩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켜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날카로운 응답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사람은 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쉽게 꺼낼 수 있고 눈물은 연기처럼 흐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비로소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가 보네.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았나 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조용한 표정이, 익숙하던 일상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침전됩니다. 죄책감은 소리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그들의 머릿속은 시끄러워집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혹시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이제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복수는 이렇듯 의도된 공격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을 뿐.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깊고 싸우지 않는 자는 강하다고. 진정한 복수는 말이 아닌 존재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그들은 스스로의 그림자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원래 빛이 있어야만 존재하죠. 당신이라는 빛이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침묵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단련이고 어떤 복수보다 강한 무력화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누군가에게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평온한 사람은 무섭다. 모든 걸 안다는 듯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본 적 있죠? 속으로는 허물어진 채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상을 이어가던 나날들. 그 미소 하나, 그 눈빛 하나에 주변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예전처럼 다가오지 못하고 예전처럼 장난치지 못하며 그 조용한 평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고통 앞에서는 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신호도 없는 고요 앞에서는 자기 안의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멀어졌다는 사실, 당신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 표정, 그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완전한 단절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절제된 감정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폭발하는 감정보다 무서운 건 차분한 태도로 뱉는 한마디, 아니, 그조차도 하지 않는 선택. 당신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회한도. 다만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을 뿐.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흔들려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합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니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그 질문들조차 모른 척 지나칩니다. 그게 복수이자 회복이자 존재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평온이 누군가의 흔들림이 된다는 것. 그걸 아는 순간 복수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은 칼이지만 침묵은 그림자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생각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침묵은 곧 질문이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질문이 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그토록 조용한지. 그 물음이 던져진 순간 상대는 스스로 흔들립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침묵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기척, 지워지지 않는 존재감.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올립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선택하지 않을 때 진짜 힘이 생긴다. 당신은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무기보다 무서운 울림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존경과 두려움이 따릅니다. 니체는 그걸 자기 초월이라 불렀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수를 품는 순간 우리는 쉽게 닮아갑니다. 그들이 던진 상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침묵은 거절이고 사유는 저항입니다. 칸트는 존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의 법에 따르는 것이라 말했죠. 당신은 남이 보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의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건 시끄럽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자신 안에서 흐르는 윤리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이 적은 이는 자연을 닮고 다투지 않는 이는 천하를 얻는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때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 한가운데를 점령하게 됩니다. 다투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그저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복수란 결국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를, 그들이 가벼이 여기던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침묵을 택했을 때
그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의 끝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알게 됩니다. 잊힌 줄 알았던 그 사람의 표정이,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지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그들은 당신의 말 없는 이탈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당신 없이도 굴러가는 일상은 평온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점점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요. 칸트는 인간은 목적이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한때 누군가에게 이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도구처럼 대했지만 당신은 끝내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떠났고 말하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침묵은 어떤 변명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겼습니다. 자기 마음이 평온할 때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당신은 이제 해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흉보아도 기억을 왜곡해도 당신은 이미 그 모든 말 바깥에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가장 무거운 언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 방패이자 검입니다. 그들은 그 칼날의 배인 줄도 모른 채 자꾸만 당신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의 공허, 후회, 그리고 침묵이 남긴 그림자에 이끌려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입니다. 단 하나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응답을 남긴 것. 당신은 이미 그 모든 질문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칼이 될 때 복수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잘 살아서 꼭 보여주고 말 거야. 그 말은 간절하고 뜨겁지만 한편으론 아직도 그 사람의 시선 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고 그걸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평온은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가장 빛난다. 당신은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 회복을 떠들지 않았으며 마음의 단단함을 조용히 다듬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성장 앞에서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건 당신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주는 법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없는데 이렇게 단단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잘 살 수 있지? 그 궁금증은 곧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복수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의도된 공격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날이 서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로 살아가라. 당신이 평온한 이유는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걸 당신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응시하고 말 대신 침묵으로 증명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복수를 끝내고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7번째 이야기.
무너지는 쪽은 언제나 뒤늦게 한다. 한 사람이 침묵을 택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일 아니겠지. 곧 다시 돌아올 거야. 잠시 화가 난 거겠지.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침묵은 예상보다 무겁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침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더 이상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즉각적 반응을 경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오래 품으면 결국 침묵으로 바뀐다. 당신은 그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억울했고 슬펐고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감정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관계의 끝이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상처 준 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늦게 자각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니체는 말합니다. 망각은 은혜일 수 있지만 어떤 기억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 그들에게 당신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라 했습니다. 그 철학은 당신의 침묵 안에서 구현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반응을 구걸하지 않고 그저 자기 존엄 안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죠. 말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다. 당신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보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의미하니까요. 결국 무너지는 쪽은 침묵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당신의 복수 없이도, 당신의 말 한마디 없이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8번째 이야기. 당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긴 균열. 당신이 떠난 자리를 그들은 처음엔 공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사라졌네. 조용하니까 더 좋네.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재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그 자리를 메꾸려 아무리 바빠도 당신이 있었던 분위기, 당신이 만들던 침묵, 당신이 흘리던 시선은 공기처럼 남아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떠난 자리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더는 누구 탓을 할 수 없고 그들의 태도, 말, 표정이 그들 삶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울을 피하려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그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말 없던 눈빛, 당신의 정리된 침묵,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이미 말보다 선명한 기록이 되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떠오릅니다. 칸트는 말했죠. 존엄은 외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리에서 온다. 당신은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당신만의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강한 물줄기는 바위를 뚫지 않고 조용한 물이 길을 낸다. 당신의 복수는 큰 소리도 없었고 격렬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그들 마음속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계속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9번째 이야기. 나를 지킨 것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다. 처음엔 참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처를 주고도 모른 척하는 얼굴 앞에서 화를 내는 대신 입을 다물고 증명하려는 마음 대신 뒤돌아섰던 시간들. 그 침묵은 때로 비겁해 보였고 당신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격렬함 속이 아니라 조용한 자기 절제 안에 있다고. 스토아의 가르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은. 당신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핑계 삼아 다시 상처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찌르느라 자신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괴물을 닮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 그들을 닮지 않기 위해 당신은 침묵했고 사유했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침묵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모두가 외면할 때 끝까지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이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을 때 그 장면 하나가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꾸짖지 않고도 그들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 칸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행동은 내면의 원칙에 의해 정의된다. 당신은 복수를 외치지 않았고 그저 당신 안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고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굴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당신은 억지로 무엇도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지 않음이 누군가에겐 가장 큰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 복수는 끝났고 당신만 남았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깊었고 그 평온은 복수보다 강했습니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을 주목하지만 끝내 기억에 남는 건 말을 아끼던 사람, 묵묵히 자신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타인의 잘못은 그들의 문제다. 나는 나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 당신은 그 철학을 살아냈습니다. 격렬히 흔들리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품위를 조용히 지켜냈을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침묵으로만 전달된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진실이 되었고 결국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복수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강을 건넜고 그 너머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는 자가 채운다. 당신이 내려놓은 말, 분노, 기대는 당신 안에 더 단단한 무게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힘이었고 사유의 깊이였으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자기 존재의 울림이었습니다. 칸트는 진실한 자유는 내면의 법을 따르는 삶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분명히 응답했습니다. 그 삶의 자세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복수였고 당신이 지켜낸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삶입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내는 날들. 그 위에 쌓인 평온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요새가 됩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이겼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당신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소리로 기억합니다. 분노, 다툼, 상처를 쏟아내는 장면들로요.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래 남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사람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용서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리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가 천천히 완성되었습니다. 말없이 살아내는 단단한 일상은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되고 견딜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는 상처를 설명하지 않기로 한 이들이 어떻게 조용히 삶을 회복해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침묵은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끝내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없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당신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